형님들 우측 하단에 하트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좋아요 눌러주셔야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라방은 많이 들어오셔야 재밌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떠든다고 해서 형님들 너무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같은 거 해드리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답변해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하트표 부탁드리고 다낭이에요. 다낭. 다낭은 공항에서 숙소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좀 많이 아시는 지역들인 한시장이랑 미키비치, 한시장 3km, 미키비치 6km 교통 체증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다낭에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에 처음 오셨어.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낭이 제일 적은 거예요. 호치민은 이거의 4배 정도 다녀요. 하노이는 이거의 최소 2배는 다녀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굉장히 기겁하세요. 뭐라고 약간 이런 표현 지으시는데 실제입니다. 다낭의 오토바이에 곱하기 4 정도 하면 호치민인 것 같고 곱하기 2 정도 하면 하노이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그래서 공항에서 숙소 간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형님들이 수속만 빨리 하면 되게 다낭은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은 최근 주간에는 입국 수속이 1시간 이상 기본 오늘도 다낭 오신 형님이 1시간 30분 정도 걸렸대요. 오늘 몇 시더라? 11시, 12시 도착하셨거든요. 저녁 밤 시간에는 공항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라고 제가 한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동트는 형님들께서 시간대를 보고 다낭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트랙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동트랙은 그거예요. 형님들이 입국 수속장 가시면 대체로 이제 줄이 6줄에서 8줄 정도 서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선원들, 그러니까 크루들이 지나가는 줄이 있고 그 옆이 패스트트랙 줄이에요. 근데 그 맨 왼쪽에 크루가 다니는 선에 보면 갈 곳 잃은 눈동자를 하고 있는 꽁안이 한 명 있어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꽁안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슬며시 다가가서 여권 사이에 낀 지폐를 보여주면 그 친구가 갑자기 나를 마치 비엣젯 에어라인의 베트남 에어라인의 항공 직원이 된 것 마냥 크루줄로 데려가서 수속을 밟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동트랙인데 요즘 동트랙 가격이 달러로 제가 안 줘봐가지고 호치민 하노이는 50만 동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이하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낭은 최근에도 30만 동 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 여권 사이에 끼워가지고 여권 사이에 우리 그 지폐에 있는 호치민 형님들 짤랑짤랑 흔들면 그 하이에나 분께서 눈을 반짝반짝 거리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우리가 무슨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쥐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낚아채주거든요. 그래서 낚아챔 당한 다음에 그 입국 수속 가셔가지고 수속 밟으시면 한 3분 컷 합니다. 3분 컷. 다낭이 저도 이제 한국 사람 많이 빠져서 널널하다고 들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오신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낭에서 3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미리 신청하면 하루 전 빼고는 그 15,000원짜리 그거 해도 되는 건데 동트랙을 하면 뭐 30만 동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도 형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뭐 VIP가 있고 그냥 있는데 VIP 그딴 거 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냥 하셔도 다 오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건전 스팟, 유흥 스팟 숙소 간 거리입니다. 건전 스팟이랑 유흥 스팟이랑 숙소 간 거리가 여기는 거리가 다 짧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트랙 패트의 전제는 그겁니다. 수화물이 없을 때 수화물이 있을 때는 패트 동트가 의미가 없죠. 근데 호치민 공항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이 있어도 패트를 하시면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는 공간이 있어요. 뭐 다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패트 하시는 게 목적이 앉아서 기다린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트랑 동트의 최고치를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누리시려면 수화물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건전 스팟, 유흥 스팟이랑 숙소 간 거리인데 여기는 거리가 다 짧아서 상관없고 다 밀집되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강가요소가 그거예요. 그거. 줄 서는 것보다 일찍 나서 편히 있는 게 좋죠. 뭐 저렇게 다들 많이 생각하세요. 호이안 쪽만 아니면 웬만한 거 다 15분이나 맞습니다. 이게 다낭의 장점이죠. 근데 다낭에서 이거는 뭐 호치민 하노이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많이 관광하시는 게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다낭 마사지 더 많이 받으시니까 마사지를 90분 코스 하면 90분 코스는 마사지사들이 대부분 지키는데 마사지 가는 시간 가서 도착해서 바로 애들이 넣어주는 경우보다는 막 카운터 안내하고 해서 그런 시간, 대기 시간. 그리고 와서 마사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사지를 받고 나면 대부분 샤워를 안 하고 나옵니다. 샤워하는 마사지를 많이 안 가시니까.
그래서 몸이 되게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든 뭐든 몸 상태가 이게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를 다시 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동선을 짤 때 마사지 뒤에 이어서 가라오케를 못 간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또 두피 마사지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진짜 그 프랑켄슈타인 같은 머리를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셨을 때 마사지를 받고 나면 오일도 몸에 바르기 때문에 숙소를 갔다 와야 된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일로 마사지를 안 해도,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고 싶으면 오일로 마사지 하지 말고 머리 마사지도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근데 또 머리를 또 이렇게 마사지를 안 해도 베드에 누워 있잖아요. 머리가 떡지기도 막 그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마사지를 받으면 숙소를 갔다 나와야 된다. 발 마사지 정도는 괜찮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발소입니다. 이발소는 90분 코스를 해도 머리를 안 감아도 되기 때문에 가라오케 직전에 가셔도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대기 시간이랑 이동 시간까지는 좀 포함을 해서 90분 코스이기 때문에 딱 90분을 일정 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는, 호치민 같은 경우 이동 시간 많이 드는데 다낭은 이동 시간이 좀 덜 드는 편이긴 해도 예약을 하고 가도 뭔가 이게 진행이 스무스하게 딱딱딱딱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체를 조금 여유롭게 잡고 움직이셔야지 뒤에 일정이 문제가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인타운이랑 유흥스팟이랑 뭐 숙소 간 거리인데, 이발소는 머리 정리 다 해주죠. 기본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이발소는 머리를 안 감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움직이셔도 된다는 뜻이고, 다낭은 한인타운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뭐 판반동이라고 해가지고 한인타운이 있는데, 이케아 한국 식당이랑 술집 조금 더 있는 정도라서 일정 짜실 때는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장점은 뭐냐면 한인마트가 좀 몰려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장점인데, 어차피 롯데마트 같은 곳들은 따로 있고 그냥 한인마트 안 몰려 있어도 배달로 시키셔도 되기 때문에 다낭에서는 한인마트가 주 고려 요소, 한인타운이 주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형님들. 그러면 결국 이제 유흥스팟이랑 유흥스팟 간의 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라오케는 몰려 있잖아요. 전부 다 떨어져 있고요, 대부분. 근데 거리 자체는 또 가깝기 때문에 크게 주의사항은 아니고, 불건마도 그냥 지네들이 있고 싶은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모여있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낭 한인타운 한번 가고 안 가게 되던데요. 그냥 그거 한인타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과하시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사람 많이 늘었죠. 왜냐면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 애들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인도 많고요. 그래서 좀 국제도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자, 유흥스팟 간의 거리인데 가라오케도 다 다르니까 간과하시는 상황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다낭도 비 오면 정체가 심해요. 이거는 베트남 전체의 특이고요.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교통 전체도 꽤 있습니다. 차가 안 밀리는 동네인데 저건 퇴근 시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형님들이 저 시간에 가라오케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저렇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큽니다. 금, 토, 일 저녁 9시에 용다리 불꽃 축제를 하는데, 와, 이때 맨날 차 밀려요. 저때 용다리를 가시면 그냥 용이 불 뿜는 거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진짜로 서양인들이 엄청 많아요. 요새는 서양인뿐만 아니라 어디냐, 파키스탄 맞나? 그러니까 중동 그런 형님들까지 와가지고 불꽃 축제할 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 토, 일 저녁 9시에 그쪽 다리 라인, 아래쪽 다리 라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낭에서 매년 하는 다낭 불꽃 축제, 올해는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는데, 토요일 밤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만 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뭔가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아무리 가깝고 밀집되어 있고 하지만 이런 변수의 요소들은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꽃 축제 때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저 시간에는 아예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전 스팟이랑 유흥 스팟 거리, 이거는 제가 하나 더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흥 스팟, 건전 스팟이랑 유흥 스팟 거리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1일 보러 갑니다. 제가 약간 꽁이랑 같이 가나요? 데이트 감성이 물씬 나는데, 아무튼 다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모여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동 거리를 되게 간과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런 변수들이 많다.
거의 돗대기 시장 뭐 저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나 일정을 짜실 때 이런 걸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다낭 4성급 호텔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프리패스입니다. 5성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랩을 거의 잡는 걸 포기를 하셔야 돼요.